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강연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립박수를 받고 있네요.清华대학 학생들과 중국의 고위 공직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행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보라색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좀 화면에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색깔입니다. 지금 경호원들로 인해서 화면이 다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보기에는 보라색 자켓을 입은 모습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清华대학 학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라색 자켓과 바지 정장을 입으셨네요.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清华대 강연 잠시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기쁜 표정, 밝은 표정으로 고운 보라색 자켓을 입고 바지 정장을 한 모습.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옷 색깔도 상당히 패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동적인 모습과 단아한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라색은 역대 중국 황제가 외국 사신들을 접견할 때 만나는 장소가 자광각이라고 해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으로 보라색도 또 중국의 의미가 있는 색깔이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는 또 보라색 옷을 입고 나온 건 제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장을 연결해서 좀 이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보실 게 중국어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전체 원고의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를 중국어로 강연을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중국어 강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떤지 눈여겨서 봐주십시오. 现场听众中就有他们的代表。清华大学与各国大学和企业有着紧密的联系。我们与首尔国立大学、韩国科学技术院等10多所韩国大学建立了紧密的合作伙伴关系，并同韩国高等教育财团合作成立了亚洲研究中心。同时，与三星集团等一批韩国企业有着良好的合作。就在1个月前，韩国未来创造科学部长官崔文基先生的推动下，我校同韩国电子通信研究院签署了合作备忘录， 한국 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통령님을 이곳으로 모시고 또 한중 양국 관계에 대해서 강연을 듣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들의 추진하에 신세계의 우리 양국 관계가 교육 면에서도 그리고 과학 분야 그리고 문화 면에서도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갈 줄로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통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74년 서강대학을 졸업하셨고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부경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 2010년에도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74년에서 부터 영부인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1998년에 한나라당 총재를 맡으셨고 2003년에 한나라당 상임 운영위원회 담당을 맡으셨습니다. 2007년에 한나라당 17자 대통령 후보가 되셨고 2011년 12월에 한나라당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18차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韩中新信之旅，共创新20年。 오늘 강연 제목은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칠레의 여정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尊敬的陈继宁校长、各位教职人员，以及亲爱的各位清华学子们，大家好。今天很高兴来到中国。 名派学府清华大学与各位见面，我见到各位清华大学的学子们，就想起了中国古典观止中的一段句子：“一年之计，莫如树谷；10年之计，莫如树木。” 百年之计，莫如树人。据我所知，这里清华大学的校训是“自强不息，厚德载物”。就像这个校训一样，不断进取、涵养品德的结果，清华大学 培育出了包括习近平主席在内的许多政治领导们，并培养出中国首位诺贝尔奖获奖者。我相信，今后各位的想法和热情 将会给中国开启美好的未来。今天我很高兴和大家一起谈一谈韩中两国要共同开启的未来。 학생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다양한 문물과 사상을 교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고 문화적으로도 통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에 수교한 지 약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호적인 우호 협력의 발전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동안 교역액은 무려 40배나 늘었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와 선박이 하루에 100편이 넘습니다. 양국 공이 약 6만 명의 학생들이 서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곳清华대에도 1,40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삼국지와 소호지, 초한지 같은 고전을 책이나 만화를 통해서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중국에 관광을 오게 되면 마치 잘 아는 곳에 온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소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곳저곳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또 역지사지라든가 관포지교, 삼고철여 같은 중국 고사성어들은
한국 사람들도 일반 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들입니다. 저는 양국이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렇게 문화적인 인연이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대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 저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우정의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K-팝 가수들과 중국의 대중 가수들이 함께 공연을 했는데 양국 젊은이들이 문화로 하나가 되는 현장을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 소년들의 책과 글을 많이 읽었고 중국 노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문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한중 관계가 이제 더욱 성숙하고 내실 있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국민의 신뢰인데 저는 외교 역시 신뢰 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국민들 간의 신뢰와 지도자들 간의 신뢰가 두터워진다면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05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장성 당 서기이셨던 시 주석과 만나 새마을 운동과 신농촌 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양국 현안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시 주석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대화와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의 성공적 한중 관계를 넘어 새로운 20년을 여는 신뢰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틀 전 제가 시 주석과 함께 채택한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청사진이자 로드맵입니다. 현재 두 나라 정부는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영내 경제 통합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 등 글로벌 상생을 위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우리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협력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중 미래 숲이란 민간단체는 양국 젊은이들과 함께 2006년부터 네이멍구 지역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만 그루를 식수했습니다. 중국 내륙의 사막화를 막아 황사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은 양국의 좋은 협력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협력 모델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뿌리 깊은 문화적 자산과 역량이 한국에서는 한풍, 중국에서는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적 교류로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더 활짝 피워서 인류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다방면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 간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영내 국가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확대가 되는데 역사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정치, 안보 협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동북아에는 영내 국가 간의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의 신뢰를 키우고 함께 난관을 헤쳐가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도 영내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문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성 이슈부터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정치,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념을 담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신뢰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동북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가져오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반도가 바로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한이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 저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와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핵 개발을 하는 북한에 세계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행 노선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한국은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이고 동북아 전체가 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동북 삼성 개발을 비롯해서 중국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동북아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세계 최고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지구촌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다 역동적이고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 여러분이
이 원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칭화인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드는데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한국과 중국의 강물은 하나의 바다에서 만납니다. 중국의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한국의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됩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의 꿈을 향한 힘찬 전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 행복 시대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라는 한국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국민 행복, 인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꿈과 중국의 꿈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동북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꾸는 꿈은 아름답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젊은 여러분의 삶에는 앞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나라의 산업 역군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면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고 아버님을 여의면서 한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많은 철학 서적과 고전을 읽으면서 좋은 글귀는 노트에 적어두고 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글귀 중 하나가 제갈량이 아들에게 보낸 배움과 수신에 관한 글입니다. 마음이 담백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 그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면서 제가 깨우친 게 있다면 인생이란 살고 가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100년을 살다 가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을 겪더라도 고난을 벗삼고 진실을 등대 삼아 나아간다면 결국 절망도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꿈으로 채워가면서 더 큰 미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今后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祝各位前途光明，
谢谢。 네. 중국 칭화대에서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강연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단에 서서 지금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칭화대 학생들의 환영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연설 20분이 좀 넘는 가운데 중국어와 한국어를 같이 섞어서 연설을 했습니다. 시작과 끝까지 포함해서 모두 10차례의 박수를 받는 연설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전 관자 그리고 제갈량의 얘기를 인용을 하며 칭화대학 학생들에게 한중의 신뢰 그리고 한중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